돈키호테가 전하는 삶의 테크닉,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알아보는 시간, 키워드 초대석.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확대가 필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과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초대석 이 시간에는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강경식 센터장과 함께 센터의 역할과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동키 여러분이라고 애칭으로 부르는데요. 인사 나눠주시죠. 예, 저는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경식입니다. 요즘 화두죠. FTA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를 좀 알릴 그 목적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그런 그 약간의 그 지식 선물을 가지고 오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식 선물이라고 하시니까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어쨌든 환영합니다. 환영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요. 첫 번째 키워드는 FTA 통상진흥센터란입니다. 자, 그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FTA란 뭘까? 정확하게 그게 뭐였지? 학창시절에 배워본 것 같긴 한데 싶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알아볼까요? 의미가 뭔가요? 그 FTA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이제 앞자를 따서 맞아요. 서로 좀 각 국가 내 서로 좀 편하게 그리고 프리하게 좀 무역을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된 그런 그렇죠. 모든 협정 통체적으로 다 통해서 그것은 이제 FTA라고 이제 명하고 있고요. 저희 대한민국은 22개 건에 59개국과 지금 FTA를 체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FTA라고 하는 건 이제 관세를 인하를 하거나 관세를 면해서 그 무역 벽을 좀 낮춰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네. 22건에 59개국이라고 그러면 좀 이제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EU 24개국하고 한 번에 이제 FTA를 맺고요. 그리고 아세안 10개국하고 또 다시 한 번 맺고 또 중복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RCEP이라고 해서 아세안 10개국과 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하고 또 묶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고 단일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22건에 59개국 이렇게 가장 최근에 이제 FTA 체결 그 발효가 된 거는 네네. 24년도 12월 30일 날 필리핀하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나라 그리고 또 여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건까지도 이렇게 많은 곳들과 자유무역을 위해서 좀 더 관세를 좀 더 낮추고 좀 더 프리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정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FTA다라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FTA 통상진흥센터라는 곳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지역 FTA 통상진흥센터는 그 안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징도 알고 싶고요. 네. 지금은 전국 그 18개 광역 지자체에 그 한 군데씩 그 FTA 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태동한 것은 기재부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이때 기재부에서 만들 때는 아마 한 50대 이상의 분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FTA가 처음 이제 그 많이 사용돼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FTA 그러면 농수산물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근데 농수산물은 거의 그 농수산물 아마 비중이 뭐 한 1%나 될까? 지금은 이제 그 정형화된 제품에 대해서 네. 하고 있고 저희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를 좀 소개를 한다면 네. 유일하게 그 광역단체 중에 2개가 있습니다.
한강 이남은 지금 광교에 경기 남부 FTA 센터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한강 이북은 일산의 킨텍스의 사무실을 두고 한강 이북 쪽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에서 한 3일 근무하고 북부에 가서 한 이틀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다 통합해서 예, 예. 관할을 하고 네. 계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는 센터장인 저와 지금 바깥에 앉아 계시는 이혜원 파트장, 저분은 이제 홍보 쪽만 담당하시는 분이라서 둘만 그 자격증이 없고 네. 전원 다 관세사나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그 저희 그 강점이고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매년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업무 향상성이라든가 업무 개혁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 남부는 거의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경기 FTA 북부센터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위, 2위를 올해 석권했습니다. 그만큼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이기도 많죠. 하죠. 경기도의 중소기업군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센터장님께서 하시는데요. 바깥에 앉아 계신 우리 파트장님이 나는 왜 갑자기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센터장님.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경기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주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그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참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중소기업 쪽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이제 기업 구분을 할 때 네. 이제 중소기업군, 그다음에 중견기업군, 대기업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액이 얼마냐, 직원 수가 얼마냐,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업종별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은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쪽에 이제 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지금 맡고 있는 기업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 군에서 차지하는 경기도 총 수출벽이 한 31%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중소기업 수출이 20%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소기업 쪽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쪽을 하는 이유는 네. 대기업은 뭐 앵커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성장이 개발 성장이었을 때 대기업군으로 성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쪽에는 많은 그 혜택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옆 나라 대만을 보면 대만은 중소기업 강국이거든요. 조만한 중소기업들 여러 개 모여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데를 커버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 봐서는 우리나라가 더 유리하다. 왜? 우리는 지금 대기업군이 완전히 커 있는 상태에서 그 기술을 이전받는 중소기업들이 아마 대처하기가 더 쉽고 또 그렇지만 환경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뭐 1인 기업도 있고 네. 아주 열악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수출하는데 앞장서서 도와주고 밀어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이쪽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저는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겪고 계시고 또 어떤 걸 도와주시길래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거든요. 저희 지금 뭐 온통 지금 화두가 트럼프 관세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저희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관세사와 원산지 관리사들이 모여서 경기도의 통상 주권, 네. 통상 영토를 지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교육도 하고 네. 또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도 하고 물론 이제 큰 돈 R&D 같은 그런 큰 돈은 은행이나 아니면 경기신보에서 대출을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교육받을 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무료 교육을 거의 뭐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그 1대1 바이어 매칭할 때도 보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네. 신청하셨던 분만 계속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그 한꺼번에 저희 경기 FTA 통상진센터 남부와 북부에서 이메일을 보내면 막 2만 개, 3만 개씩 보내요. 기업들한테. 네네. 근데 이 기업들에서 클릭만 하고 자세히 보지를 않아요. 저희 경기 FTA라는 그 메일이 오면 돈이 되는 그 메일이니까 꼭 열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좋은 그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해외 시장을 이게 내가 뭐 언어적인 장벽도 그렇고 해외 바이어들한테 내가 뭐 판매를 하기 쉬울까? 이 첫 발을 떼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첫 발을 떼는데 같이 동참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하는 데가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고 네. 전화 주시면 저희 그 전문 요원들이 다 있어서 네. 현장 방문도 하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네. 손잡고 같이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너무 그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첫걸음, 그 서류 발급이라든가 그런 전문적인 업무 처리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 첫걸음 같이 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방금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전망과 대비.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무역 협정의 재협상을 공언했습니다. 한미 FTA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연일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관련 기업들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도움들을 주고 계신가요? 트럼프 1기 때 저희들이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한번 겪어본 팀은 저희들도 축구도 잘하고 뭐 배구도 강팀하고 붙어보면 그 다음에 또 그 내성이 생겨서 잘 하거든요. 네. 일단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 네. 트럼프가 철강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1기 때 이미 철강의 263만 톤에 대한 쿼터제를 이미 그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원안에 있던 FTA를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볼 때 263만 톤 정도만 수출하고 쿼터제에 걸려서 수출을 안 한다면 25%는 뭐 무난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에서 10%는 뭐 10% 보통 관세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의 25%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안도할 그런 단계고요. 특히 트럼프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이제 2기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뭐 저희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도 뭐 50조 추경을 해서라도 아니면 뭐 경제 정권 대사를 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저희들은 뭐 경기도의 그 김동연 지사님의 뜻에 그 동참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25%의 그 관세를 그렇죠.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뭔가면 USMCA라고 하는 게 있어요. US 미국 또 MC 멕시코 CA 카나다 이렇게 3개국 그렇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USMCA 그 3개국의 협정 그것도 말은 USMC라고 하지만 그냥 FTA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3개국에서 서로 이제 FTA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미국은 이제 그 캐나다의 인적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그 싼 인건비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미국이 많이 재미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1기 때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요?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일본, 중국, 뭐 아일랜드 뭐 많은 나라들이 멕시코의 공장을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그렇죠, 제품 맞아요. 엄청나게 갖다 짓고 지금 우회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거기다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놓고 한 달 유예를 했거든요. 네. 그건 뭔가 하면 나는 25%의 관세를 하겠다. 그럼 니네가 내놓을 게 뭐냐. 한 달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는 것. 트럼프 일기 때 저희들이 그 FDA 재협상을 할 때 그렇게 크게 FTA에서는 재협상을 많이 안 했어요. 철강하고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대형차, 세탁기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그 했던 게 뭔가 하면 미군 주둔 비용을 한 1조 원 이상 올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기 때도 뭔가 삿바 싸움 하면은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저희 경제가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삿바 싸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가 어떤 게 손해를 덜 보는 건가. 그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무언가를 내주는 협상을 하기는 해야 된다. 네. 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나와 관련된 어떤 분야에서 뭔가 손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동차나 전자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멕시코, 카나다 쪽에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유 있는 시장들이 많거든요. 중동도 마찬가지고 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뭐 인구가 2억 8천이라고 하지만 사실 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의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 적이고 세계 경제 전문지를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경제력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뒷부분에서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K푸드나 K코스메틱 같은 거는 이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에서는 올 6월 달에 네. 6월 달에 미국에 자동차 부품 통상협정단을 꾸려서 저희 자체적으로 갑니다. 가서 미국의 현대자동차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을 모집을 하고 가서 미국 현지에 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그렇게 해서 오려고 지금 계획을 짜놓고 있고 예산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 같이 가는 기업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저 경기도에서 다 뭐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안 되고 한 반 정도의 그 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코트라나 무역협회하고 미전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죠. 네. 미국에 가서 그 바이어들을 만나는 매칭은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나고 있어서 예. 우리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K푸드, K뷰티의 해외 진출 대응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청정경제법, 경쟁법, 요거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상대 쪽에 다니신 분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시험도 많이 봤어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보니까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environment 또 뭐 society government 이게 사회가 전체 같이 융합을 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아리백도 나오고 유럽 쪽에서 지금 하는 게 탄소국경세예요. 2026년 내년서부터 이제 탄소국경세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청정경제법은 올해 미국의 하원 통과하면 올해 바로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미국 청정법에는 뭐 2조 7천억 손실이 그리고 이것도 작년 기준이 아니고 23년 기준이에요. 그럼 더 될 수도 있죠. 3조 정도 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유럽의 탄소 국경세를 방어하지 못하면 한 6천억. 근데 이것도 23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7천억, 8천억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러면 이게 큰일 났다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이거에 대한 교육,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탄소 국경세를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가 유럽에 수출하는 거 또 미국에 수출할 때 어떤 자료를 구비를 해서 이 관세를 피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국경세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에 대해서 교육받고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르는 몇백 정도의 지원도 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받고 내가 알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K푸드나 K뷰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앞서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어떤가요? 유망하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중동에 작년 10월 달에 그 수출 사업단을 끌고 갔었는데 네. 중동 하면 우리가 좀 그 꺼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것부터 먼저 좀 선입관을 깨야 될 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동은 런던에서 봤을 때 중동이고 우리는 서쪽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중동이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중동이라고 부르면 화약고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랍어는 또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근데 사실 가보면 아랍어 하나도 몰라도 돼요. 다 영어로 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도 설악산 갈 때 돈 내고 차 태워 가서 설악산 가잖아요. 거기도 사막 보려면 돈 내고 사막 보러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념들을 다 빨리 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뭐 카타르나 두바이나 뭐 이런 데 다 저희들보다 그 국민 총 생산도 높고 잘 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장 제가 간편하게 설명을 하면 동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서로마 제국은 지금 그 유럽 본토고 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시작해서 그쪽으로 이집트까지가 다 동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사실 유럽 본토보다 로마 천년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터키나 아니면 요르단 이런 쪽에 가장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갈 때를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그쪽을 추천하고 싶고 그래요. K푸드 여기 가보면 K푸드나 K 코스메틱 특히 코스메틱 쪽에 엄청납니다. 협정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에 제가 한 10개 업체 같이 갔었는데 네.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 네.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고 아랍어 할 필요 없어요. 영어만 하면 충분합니다. 영어도 뭐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은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이쪽에도 큰 무대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4월 달에 네. 말레이시아하고 호주 쪽에 우리나라 수출 사전단을 꾸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6월 달에는 중국 또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또 있지만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상반기에는 일단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하시는 업체들만 자꾸 신청을 하는 게 그게 메일을 좀 보고 돈이 되는 메일인데 저희 경기 FTA 통상지원센터는 돈 되는 메일만 갑니다. 꼭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네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오면 좀 열어보시고 네. 도움이 된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일단은 궁금하다, 나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문의를 드리면 되는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유일하게 18개 관계단체 중에 2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경기도 남부에는 광교에 있고요. 북부에는 일산 킨텍스에 있는데 네. 대표 전화가 1688-4684입니다. 전화 주시면 네. 저희들이 원 관세사님도 계시고 관세사님도 계시고 뭐 출장을 원하시면 저희가 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고 또 거기에 맞게 교육에 또 추천해 드리고 또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또 돈도 지원해 주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큰 돈이 아닌 그 R&D 돈이 아닌 네. 교육받는 데 필요한 그런 돈들을 네.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많이 그 저희 그 이프로 및 돈키호테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가는 메일은 꼭 열어보시고 숙지하시고 아마 대표님들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 메일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런 메일이 오면 꼭 자기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 이야기는 꼭 해야지라는 생각을 오늘 품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못하고 지나갈까 봐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이 얘기를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나 요즘에 온라인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직구 이제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그럼요. 텐데 네. 1인이 창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플랫폼에 올려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 올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게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힘들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해외 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그 부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려요.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뭐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큰 돈을 하면 경기도를 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고 교육을 들으시면 정말 돈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케팅과 관련된 예, 교육들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들도 지원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그 관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글로벌 공급망 대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경기도 전산망에 들어오시면 매뉴얼처럼 쭉 이렇게 골라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 대체 품목을 고르는 게 있는데 그것도 고르셔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이 부분도 한 300만 원씩 또 지원을 해서 같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최대한으로 듣고 싶어서요. 예,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 지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688-4684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항상 꼭 잊지 말고 열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기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의 강경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